안녕하세요. 네, 신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요즘 홍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네.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뭐 저희는 피해는 없는데 뭐 대단한데요. 그렇죠. 예, 그 홍수가. 이 뭐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서 이렇게 비 피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남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기후 위기의 한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인식을 잘 못하는 것 예, 같아요. 예, 그 알아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언제 기후 위기 관련된 건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예. 하여튼 뭐 위기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예. 자, 그럼 그렇고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또 얘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그 지난번에도 뭐 저기 그 남성 중심 사회, 예. 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점들, 차별,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이어서 하려고요. 아, 예. 예. 뭐냐면 이제 차별 금지법이라고 예. 뭐 아시겠죠? 그게 원래 2007년인가에 법무부에서 그 저기 만들어 가지고 예. 올렸는데 그때 기업하고 기업 집단이죠. 네. 그다음에 그 극우 개신교에서 반대를 해서 네.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편견이죠. 네. 물론 예. 각각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이 고용 측면에서는 뭐 그때 정신질환이라든가 뭐 그 범죄자들의 이 나중에 저 사회 복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반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극우 개신교나 뭐 카톨릭 교회도 공식 입장은 그렇죠. 예. 그렇죠. 동성애에 대해서 예. 그게 이슈가 되면서 그 차별금지법이 마치 뭐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네.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른바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네. 제정 권고를 했고요. 네. 이제 정의당은 이제 발의를 했죠. 그렇죠. 이제 나와 있죠. 근데 또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 차별의 정체를 조금 한번 같이 네. 나눠볼까 하는데, 그 혹시 뭐 시무님은 차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많죠. 무슨 차별 받아요? 어려서부터 뭐키 작다고 차별받고 뭐좀 커서 대머리라고 차별받고 뭐 잘생겼다고 차별받고 아니 키 작다고 차별 받아요? 맨날 앞자리에 있으면 난 뒤에서 좀 졸고 싶어도 제가 안 보이잖아 앞이. 아니 그거 안 보이는 게 나아요. 예. 근데 그게 키가 뭐 크거나 작거나 그다음에 뭐 대머리나 그게 뭐 내가 책임 있나요? 그렇죠. 내가 예, 뭐 선택한 그냥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차별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있는 상태 지금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어떤 사회 안에서 내가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네, 내가 뭐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무슨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예. 차별을 받아 싸다 뭐 이런 예, 예. 마음도 들겠는데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범생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도 그런 것 피우고, 같아요. 예. 다 커서 폈거든요. 그렇지. 커서 담배 피는 것도 또 요즘 차별받지 않습니까? 담배 필 때가 그거는 없어요. 예, 그건 그런데 그것도 뭐 좀 문제가 하지 되지. 마라. 흡연 인구를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뭐 인종이나 네. 뭐 여성이나 그다음에 뭐 그 국적이나 네. 그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예. 성 정체성. 예. 근데 그게 문제다 그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 가장 대표적인 뭐 여러 종류의 차별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 성차별, 그다음에 인종차별이죠. 그렇죠. 예. 인종. 아주 심각합니다. 예, 이게 성차별, 인종차별 모두가 다 제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예,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이 함께 사는 어떤 사회에 대한 그 좋은 거잖아. 다양하게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의 장점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차별을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인 안위, 예. 혹은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보장을 받아야 되는지, 예. 아마 이제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제도가 뒷받침하니까 그게 아주 존속이 되는 거죠. 그 차별의 가장 근원적인 내면을 보면 예. 두려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 백인이 흑인을 차별한다라고 했을 네. 때 네. 물론 이제 뭐 노예로 흑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예. 저 뭐 노예였던 놈들이 왜 이렇게 우리 삶을 방해하느냐 뭐 이런 예.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이전에 예. 두려움. 예. 그러니까 그 흑인 사회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괜히 두렵고 그래서 차별을 하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죠. 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그 사회 심리적으로 예. 공포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그렇죠. 두려움이. 예. 그 이게 어떤 정치 체제든 간에 그게 민주 체제고 뭐 독재건 간에 사람을 하나로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 시민들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류의 미케니즘, 그러니까 어떤 함께 하나로 묶는 어떤 구심이라든가 어떤 그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일성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무슨 한민족이니,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유의 정신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걸로 묶는 거죠. 애국주의. 뭐 그 애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예, 네. 거기 포섭이 안 되는, 네. 혹은 애당초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네. 예, 그리고 배제한 다음에 묶어놓으니까 이 배제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억압된 상태죠. 그렇죠. 예, 종속된 상태고. 맞습니다.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숨게 한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자기 안에도 그런 면모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단일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정체성만 해도 변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다른 것을 적으로 돌리거나 타자로 만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해서 차별을 하는 그 마음의 습속을 내면화시키고, 그다음에 제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저쪽 그러니까 차별 받는 쪽은 뭐 어마어마한 그 마음 정신적인 손상 혹은 삶의 어떤 그 온전함을 상실해 버리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다양성을 포용했을 때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인간 사회가 예. 이렇게 발전의 소지가 있다. 예, 그건 이제 인류 역사 안에서도 증명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로마 제국 시대에 음. 로마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로마 도시국가 했을 때 주변에 도시국가를 점령을 한 다음에 예.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겠다. 그렇게 포용하는 거죠. 그리고 니네들이 뭐 자치권을 원하면 자치권도 준다. 그랬을 때 점점 이게 융성하고 발전하고 커지면서 로마가 큰 제국이 됐다. 네. 미국도 따지고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민을 와서 뭐 한 200년 그쯤에 그냥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수용됐을 때, 그러니까 차별을 안 했을 때 발전한다는 것은 입증됐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예.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혈액형, 예. ABO, AB형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키거나 아니면 A형만 모아놓고 토론을 시키거나 B형만 모아놓고 토론을 시켰을 때 그 혈액형의 다양성이 있는 토론 그룹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많은 발전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하고 그렇게 차별을 한다. 이게 문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그걸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그 차별의 기원, 왜 차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차별을 하면서 사는데 예. 그게 행복한 삶인가? 그렇죠. 하여튼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내가 있는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 시작을 해보면은 예. 가장 뿌리 깊은 차별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인종차별하고 성차별인데 그 인종차별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아시지만 그 누구죠?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흑인이 이제 살해 경찰한테 프로이드?
프로이드. 예. 이제 그 정도로 지금도 미국은 그렇죠. 흑백 문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하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불안정하고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뭐랄까 그 분리되는 게 흑백이 분리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어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은. 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네. 근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당연히 예, 우리도 그렇죠. 예,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그 하나 저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예. 그 렐프 앨리슨이라는 이제 미국의 흑인 작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50년대 말 같은데 그때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소설을 썼거든요. 투명 인간. 예,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죠. 예, 강제로 투명 인간이 된 거예요. 그 흑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 배경이 예. 미국의 그 알칸사스 주라는 데가 있어요. 네. 남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예. 저기 클린턴 대통령 그 그렇죠. 고향이죠. 예. 근데 거기에 리틀락이라는 저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 리틀락 고등학교가 네. 있어요. 예. 근데 마침 그때 57년인 것 같은데 예. 1957년. 예. 이제 그때 그 이제 미국 남부는 뭐 아시다시피 특별히 미국 남부는 19세기 말부터 짐 크로우 법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1965년에 이제 해제가 되는데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방 전체 법이 아니라 예. 채택하는 주들이 있어요. 근데 다 남쪽 주예요. 아하. 예, 짐 크로우 예. 법이. 그 법으로 그 법이 뭐냐면 공공 장소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아. 흑백을. 예. 아하. 그러니까 버스도 가지 못하고 그렇죠. 같은 학교 못 다니고 예. 하다못해 식당도 같이 못 들어가요. 문이 뭐 따로 있고 막 그림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화장실도 따로 예, 있고. 예. 그런 이제 법이죠. 그게 줄곧 지속이 됐어요. 그 안에서. 원리.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 법원에서 그 미국 대법원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짐 크로우 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분리되지만 평등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segregated but equal 그런 말을 써가지고 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오 마이 갓. 예, 이 난 법은 술 마셨는데 예, 어쩌고 뭐 저쩌고 예, 그런 식으로 네. 분리되는데 뭐 이퀄하다. 그 하여튼 법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많아요. 예, 뭐 관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로 이제 지배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주 그 획기적인 또 하나 판결이 나옵니다. 네. 그게 54년인 것 같아요. 1954년. 예. 그게 뭐냐면 브라운 대 그 캔사스 주의 교육부인데요. 그 소송을 해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예 올리버 브라운일 거예요. 네. 그 자녀가 있는데 흑인이고. 흑인이에요. 예, 그 전학을 백인 학교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뭐 거절당하죠.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캔사스 교육부죠. 거기랑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 허용해야 된다. 예. 예, 그건 미국의 헌법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 평등법이 있어요. 평등에 관한 어떤 그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유명한 판결이에요. 용감하네요. 예, 예. 브라운 대그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 인 캔사스. 근데 그 법이 54년이니까 그것의 결과로 그게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57년에 이건 이제 다른 주죠. 그 알칸사스 주에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 엘리자베트 액포드인가 그래요. 네. 그 유명하게 된 분이 9명의 흑인 학생들이 그 리틀락 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좀 찾아보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원래는 9명이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 전날 그 일정 그 스케줄이. 그래서 장소가 바뀐 거예요. 만나는 장소가. 근데 이 엘리자베스 집에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혼자 거길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퓰리처 상 받았거든요. 이거 찍은 그 사진이 그 선글라스를 쓴 엘리자베스가 이제 책가방을 두고 가는데 주위에 막 수십 명이 에워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막 특별히 악랄하게 소리 지르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애예요. 그 백인 애인데 이름 까먹었어요. 예. 근데 걔 그 분노하는 표정 막 소리 지르면서 그다음에
아주 침착하게 아무 말도 없이 책가방을 두고 들어가는 그 엘자베스 그 사진 이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걸 못 들어가요 학교를. 왜냐하면 그 아주 그 백인 군중들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뭐 막 린치 뭐 일보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막아요. 아니 주 방위군이 막아요. 예. 그래서 점점 이게 사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가는 거죠 9명이 학교를.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너무 심각해지니까 사태가 그 연방군을 투입을 해서 길을 터주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출발이긴 해요. 그게 이 이야기에 소설 이야기에. 근데 여기에 또 유명한 또 뭐랄까 이게 논쟁이 있는데 그때 이게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블랙 어드밴스먼트인가 뭐 이런 흑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어떤 연합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게 도움을 받아갖고 이게 조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퍼지게 되고 그래서 흑인들의 이제 인권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고 하면서 동시에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 있죠. 예. 이제 그분이 그때 미국에 이제 망명 와 있었죠 이미. 예, 독일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비판적인 논문을 써요. 좀 대중적인 잡지에다가 왜 그랬냐면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사람들 좋아하는데 이 한나 아렌트의 뭐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뭐 또 무슨 유태인 학살할 때 일상의 폭력성 뭐 아이만 예루살렘 아이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이. 예, 어느 때 보면 그리고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예. 이분은 개인적인 삶, 사회적인 삶, 정치적인 삶 이걸 굉장히 구분을 이렇게 칼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삶이 시민이 되는 아주 모범적인 어떤 삶이에요. 근데 굉장히 영웅적이에요. 이때 이분이 말하는 정치적인 삶의 원형이.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가 어차피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탈피 못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데 그게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정치적인 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좀 영웅적이어야 돼요. 다 막 넘어서 갖고 막 헌신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구분의 기초에서 이 리틀락의 흑인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내게 하는 어떤 행위 자체가 부모들의 실패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거 이용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착취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흑인 운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게 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했던 랩 앨리슨이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한 반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나 아렌트는 흑인들의 삶을 하나도 모르고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어떤 변화, 어떤 개혁에 대한 이념형만 있다. 예. 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얘기하는 게. 근데 줄여서 말하면 이 래프 앨리스는 굉장한 민주주의 이론가예요. 또 동시에 소설가이면서.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흑인들의 삶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미국이. 그 당시도. 그런데 그런 차별이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이 민주주의가 뭐냐고요. 예. 그러니까 다수결이 좀 중요하잖아요.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근데 이 시민 다수의 지배를 말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민주주의인데. 그러면 이게 불균형한 민주주의예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안에 애당초 배제가 됐어요. 예, 배제된 상태에서 다수결은 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이 행위는 이 9명의 리틀락 흑인 학생들이 이런저런 그 행위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상징적인데 왜냐하면
배제된 상태에서 그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뭐랄까 리추얼, 그러니까 예절, 전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 예, 예. 왜냐하면 이걸 뚫고 들어가서 대면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아이들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다음에 이게 테러예요, 테러. 완전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직면해서 이 사회가 이미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예절적인 전례적인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예.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동의합니다. 예. 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예. 많은 사람들은 이러저런 거 따지고 나서 제일 편하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시기상조다 이래요. 네. 그럼 뭐 시기상조가 아닌 때는 언제냐? 예. 그러면 아무도 답을 못 해요. 네. 그러면 누군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는 서서히 뭔가 이루어져 나갈 때 가능하다. 예, 이렇게 예. 되면 그럼 서서히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랬을 때 그 누군가가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리추얼이 되는 거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큰 도화선이 돼가지고 조금씩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리추얼이기 때문에 리추얼에는 이게 있어요. 뭔가 희생이 돼요. 그렇죠. 희생이 되고 예. 어떤 상징이 되고. 예. 희생을 통해서 이걸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예절을. 이 아이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은 원래 미국 민주주의라는 리추얼에서 항상 희생자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있는 상태를 드러낸 거다. 예. 이게. 그리고 희생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예. 예. 이 희생이 없잖아요. 그럼 미국 민주주의가 움직이지 못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나 조금씩. 너무 희생만 하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항상 이쪽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항상 이쪽만 희생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파괴예요. 희생이 아니라 피해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복원하려면은 어쨌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누가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네. 전체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감사원자인가? 예. 그 사람이 41%만 지지한 이 정권을 갖고 뭐 어쩌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감사원장인데 민주주의의 민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법관 출신인데 예. 41%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 민주주의는 항상 이렇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거기에 따라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정당성을 그렇게 딱 찾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비판이 있고 물론 동의 못하는 게 있죠. 예, 그러면 민주주의가 왜 있습니까? 숙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당초가 희생 자체가 없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건 독재죠. 예. 지금 사법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사법고시법을 패스한 굉장히 수준 낮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 법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던 때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격변기인데요. 여러 가지 거치면서 계속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회. 고시법과는 배우질 않았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법관이 돼서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 이후에. 예. 그러니까 황교안부터 해가지고 다 법관이 된 다음에. 법관 된 다음부터니까 배우지 않죠. 누가 거기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위험하게 되고.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공자가 말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법관이 되는 시험을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래서 안 하게 되죠. 사법 연수는 뭐 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예. 거기서 그런 것도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실무적인 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법 연수 몇 개니 기수 따지고 학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 개판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래서 한나 아렌트하고 이제 논쟁을 이제 거치게 되고 재밌네요. 예. 그래서 흑인들의 어떤 특수성이죠. 그렇죠. 예.
그 배제받고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사회가. 그래서 그 앨리슨이 소설이나 어떤 그 에세이 아티클 통해 갖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해서 최고의 그 국력을 가진 그렇죠. 강력한 국가로 된 건데 그런 강한 국가가 항상 평등하고 민주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아주 지난한 역사를 통해서 그 흑인 인권 운동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지금은. 네, 그런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그렇죠. 예. 문화 안에서는 계속 차별을 예, 차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별이 아주 뿌리 깊은 차별이 흑인들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이분들은 흑인들은 뭐라나 그 이렇게 역량을 충분히 발휘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가면은 흑인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 인구 비례로 따져봐도, 그러니까 갈 데가 뭐 마피아나 뭐 갱이나 그다음에 뭐 연예계나 그렇죠. 그런 아주 특수한 그런 쪽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온전하게 다양하게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면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런 걸 다 상실하게 된 상태가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차별이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흑인이란 것 때문에 차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피도 똑같아요. 네. 예, 근데 색깔이에요 그냥. 예, 진짜 우연적인 거죠. 진짜 우연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걸로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차별받게 되니 이 차별, 그러니까 일단 차별하는 심성이 순화가 되고 그다음 같은 공동체의 멤버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구체화돼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되면 제도라도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법이라도 바꿔야 되고. 근데 미국도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 우리나라도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제안이 되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그 제정 예.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별이 뭔가, 차별을 어떻게 세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뭐가 차별에 해당하는가. 고양이를 차별하지 말라. 얘 나를 방해했는데 차별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차별이 뭐냐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나 유전 정보 이런 신체 조건이죠. 그다음에 혼인 여부, 임신이나 출산, 가족 형태하고 가족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인 의견, 전과, 그다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이게 20몇 가지가 돼요. 등을 이유로 해서 다음 영역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개신교나 이제 카톨릭에서 반대하는 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문제 때문에 반대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별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이제 동성애죠. 뭐 핵심은 이거를 그 신자들이 뭐 기독교 신자들이 받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역의 차별이 아니에요. 네 분야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용, 이제 노동 문제예요. 그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예, 은행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저기 뭐야 저 성북구 출신이니까 오지 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성북구에 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서 차별하면 안 돼요.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학교가 카톨릭 학교인데 불교 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입학 금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금지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걸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 제공 이용. 네. 그러니까 공적인 데서 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때 너는 뭐 저기 어디서 왔으니까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내 분야예요. 네. 예, 차별 금지하면 안 되는 게 즉 차별을 금지하면 차별하면 안 되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차별하면 안 되는. 안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 그러니까 여기 딱 특정해놨죠. 네. 20몇 가지에 그렇죠. 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 이렇게 시민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저기 커피숍에 들어오는 거 커피점 주인이 반대하지 않잖아요. 예, 그 사람이 싫어할 수는 있죠. 뭐 외국인 혐오증에 걸려가지고. 네. 예, 그런데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유독 지금 문제가 성적 지향하고 성적 정체성 네. 예, 때문에 개신교나 뭐 하여튼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설파를 못할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개 영역에. 예,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이유로 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네. 뭐 앞으로 좀 한 몇 번에 걸쳐서 네. 더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네. 예. 오늘 그렇게 나와서 차별 금지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이 뭔가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두세 번 더 네. 이 주제로 나눠주시면 더 네.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